스트리밍 서비스의 최강자 유튜브가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놨습니다. 경쟁이 갈수록 심화돼 가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 크리에이터들에게 어떤 정책을 내놓고 과연 조금 더 이 컨텐츠들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더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유튜브의 LA 오피스가 있는 구글 스프루스 구스입니다. 오늘은 LA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오늘 열린 메이드 온 유튜브는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크리에이터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우리가 크리에이터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겠다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열린 행사에 제가 다녀왔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쇼츠에 대한 수익 부분, 쇼츠를 만든 크리에이터들은 수익 배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닐 모한 유튜브 최고 제품 책임자가 이날 행사에서 어떤 말을 했냐? 내년 초부터 쇼츠 동영상 사이에 광고를 도입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은 매달 합산돼서 쇼츠를 만든 크리에이터에게 수익으로 지급되고 음악 저작권료 비용으로도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짧은 동영상, 이 숏 컨텐츠에서도 조회수에 따라서 실질적인 수익이 배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게 지금 유튜브 측의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크리에이터들에게 할당된 전체 금액 중 수익의 45%가 배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체 쇼츠 조회수에서 해당 크리에이터의 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수익이 배분되는 방식이죠. 쇼츠 크리에이터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긴 동영상이 적용되는 슈퍼 땡스도 쇼츠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모한 CPO는 우선 수천 명의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베타 버전을 공개한 뒤에 내년에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쇼츠의 선호, 좋다 이건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크리에이터들과 댓글을 달면서 더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약간 나중에는 수익 구조랑도 수익과도 연결이 되곤 합니다. 이분이 닐 모한 유튜브 최고 상품 책임자, Chief Product Officer입니다. 유튜브가 특히 이 쇼츠 크리에이터들에게 더 많은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최근에 젊은 소비자들이 짧은 영상을 더욱 많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따르면 쇼츠는 하루 조회수가 300억 회에 달하고 한 달에 시청하는 로그인 시청자 수는 15억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리고 앞서서 유튜브는 쇼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수익을 배분하기 위해서 작년에 1억 달러의 쇼츠 펀드를 조성을 했었는데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모한 CPO는 우리 첫 단계 쇼츠 펀드를 시작을 했지만 짧은 동영상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을 따라갈 수 없었다. 도저히 이제 그렇게 해서는 이 수익 배분에 대한 요구를 맞춰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CNBC는 음악을 중심으로 짧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스트리밍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온 틱톡의 성장세에 부담을 느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틱톡이 굉장히 이 짧은 동영상에서 동영상 분포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좀 젊은 사람들이 긴 동영상보다는 짧은 동영상에 더 집중하고 더 많이 보고 더 자주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느꼈던 유튜브가 이제는 이 유튜브의 쇼츠에 대해서도 이제 수익 배분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나선 거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젊은 크리에이터들을 끌어모아서 더 많은 영상들을 모으고 또 더 젊은 그 시청자들을 끌어모으겠다 이런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유튜브의 광고 수익 증가세의 둔화 때문인데요. 유튜브의 광고 수익은 2019년 151억에서 2020년 197억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면 30% 증가를 했는데요. 지난해에는 28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9% 늘어났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 증가폭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올 들어서 올해 상반기의 광고 수익은 142억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에 13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이거에 비해서 9.2% 늘어나는 그 친구. 그러니까 45.9% 늘었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근데 올 상반기에는 9.2%는 확 줄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좀 증가세가 둔화된 걸 봐서 이걸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짧은 동영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에게 혜택을 많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한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초보 크리에이터들에게 수익 창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유튜브가 2007년에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라는 YPP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 크리에이터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이제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YPP에 가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광고 수익을 크리에이터들이 분배받는 방식인 거죠. 이 같은 수익 창출 모델을 도입하면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유튜브로 모여들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기준에 YPP에 가입한 크리에이터들은
200만 명에 달한다는 거죠. 200만 명 정도의 그 크리에이터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계속 창출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한 CPO는 지난 6월까지 3년 동안 YPP로 크리에이터, 아티스트 및 미디어에 분배된 수익금은 500억 달러에 달한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이죠. 그리고 또 모한 CPO는 그 내년부터 롱폼 영상 그리고 쇼츠, 실시간 스트리밍 등 각 크리에이터별로 새로운 YPP 등급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독자들의 팬심에 기반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슈퍼땡스, 슈퍼챗, 슈퍼스티커 그리고 채널 멤버십 등의 기능에 지금은 조금 이제 접근하려면 그 허들을 넘기가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데 최대한 현재보다는 좀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지금 모한 CPO의 설명이고요. 그래서 모한 CPO가 했던 말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이런 거더라고요. 크리에이터가 성공해야 유튜브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 유튜브의 파트너 프로그램을 설명한 이런 그림이고요. 이런 것들이 있죠.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땡스, 채널 멤버십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음악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줬다, 크리에이터들에게요. 사실 이게 영상에는 음악이 없으면 되게 밋밋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영상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편리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딱 인상 깊게 좀 전달이 되는데, 이게 영상을 사용할 때 조금 되게 크리에이터들이 좀 부담을 느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크리에이터 뮤직이라는 이런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거거든요. 유튜브 스튜디오 내에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는 유튜브 컨텐츠를 편집하거나 올릴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걸 지금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유튜브는 주요 음원사들과 계약을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의 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요 밑에 지금 나오신 리오 코헨 유튜브 글로벌 뮤직 책임자인데요.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가 유튜브에서 연결되는 다리를 좀 놓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유튜브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윈이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좀 강조하셨습니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굉장히 음악에 대한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왜 이런 부분들을 유튜브가 고민을 했느냐, 긴 형태의 동영상의 음악을 사용하면 저작권료가 부과가 되고 그래서 사실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엔이 말하기를 한 피트니스 유튜버가 음악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음악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피트니스 유튜브를 만드는데 음악이 없으면 굉장히 밋밋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크리에이터 뮤직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크리에이터 뮤직을 이용하면 크리에이터는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음악 라이선스를 구입해서 동영상의 음악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크리에이터들에게 선택권을 갖게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사실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사실 선불로 옛날에는 냈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선불로 낼 수도 있고, 또 일단 먼저 음악을 영상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이 계속 이제 상영이 되면서 많은 사람이 시청을 하면서 이제 수익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추후에 해당 곡의 아티스트와 저작권자에게 동영상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 선택권을 좀 두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크리에이터들은 보다 쉽게 음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음악 사용이 늘어나면 또 아티스트들도 또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유튜브 측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뮤직은 현재 미국에서 베타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고 내년에는 더 많은 국가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유튜브의 이제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는 2006년 10월에 구글이 16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비각적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구글이 인공지능 AI 투자를 통해서 이제 계속 검색 광고를 진화시켰잖아요. 이제 이런 서비스를 유튜브에 제공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유튜브에도 계속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층 이용 비율이 높은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지난달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10대의 95%가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틱톡이 67%, 인스타그램 62%, 스냅챗이 59%, 페이스북 32%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10대들이 미국에서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브스팟에 그 관련된 거는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유튜브가 압도적으로 높죠. 바로 뒤에 지금 틱톡이 따라오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스냅챗 이런 거 순서롭게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브스팟의 이런 유튜브 이용자 분석에 따르면 Z세대 56%, 밀레니얼 세대 54%, X세대 48%, 베이비붐의 26%가 유튜브를 사용하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광고를 접목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유튜브의 점유율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닐슨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커넥티드 TV를 통해서 광고를 포함한 스트리밍 서비스의 시청 시간을 50% 이상을 유튜브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그룹의 35%는 오직 유튜브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팟캐스팅 분야에서도 유튜브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플랫폼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추천 알고리즘 덕분에 구독자를 늘리려는 팟캐스터들이 유튜브를 더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이렇게 좀 유튜브의 정책과 그리고 현재 강점에서 쭉 짚어드렸는데요. 쇼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배분하겠다라는 이런 유튜브의 정책들이 과연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틱톡과의 경쟁에서 어떤 국면으로 지금 이제 유튜브가 더 주도권을 잡아갈지 아니면 여전히 틱톡이 좀 더 앞서 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구글의 주가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서기열 드파운이었습니다.